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우리가 혹시 잊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역 수칙, 마스크 쓰기, 이 손 씻기, 그리고 거리 두기. 이세 가지만 잘 지켜도 감염 위험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 기본적으로 85%를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리 두기를 하게 되면 한 82%까지 예방할 수 있고, 거기다 손 씻기까지 하면 뭐 100%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마스크, 손 씻기, 거리 두기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크 쓰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 마스크를 왜 꼭 올바른 방법으로 써야 하는 걸까요? 이 코로나19는 비말 감염이 주요인 감염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지만 감염자가 기침을 하거나 말을 할 때 비말을 밖으로 내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확진자가 마스크를 쓸 경우에는 상대편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거의 70% 예방이 되지만,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감염이 되지 않은 분이 마스크를 쓰면 30% 정도밖에 예방을 할 수가 없고요. 네. 양쪽이 다 마스크를 쓰면 100% 거의 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스크를 쓸 때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가 절대 입만 가리시면 안 된다는 거. 코에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기침을 할 때 나오는 바이러스 음, 양과 거의 유사할 정도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코를 잘 가려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마스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방역을 잘한 것은 과거 메르스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한 시기에 바로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마스크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사망을 하고 수백만 명이 진단을 되고 있는 마스크 하나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과 코를 같이 꼭 가려 주셔야겠네요. 네, 근데 맞습니다. 마스크를 쓴다고 예방이 될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경로,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나타난 지난 1월 20일 이후로 계속 얘기가 된 부분인데요. 하지만 어느새 잊혀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조금 느슨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감염 경로 조금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19는 그 큰 비말로 감염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앞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비말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제가 2m 이상의 거리를 두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또 밀폐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는 에어로졸 아주 작은 형태의 그런 공기 중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킬 때는 우리가 한두 시간 이내에 반드시 환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5cm 가까이 있더라도 감염이 잘 안 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는 2m 거리를 두더라도 마스크를 쓴 경우에 비해서 1000배 이상 감염력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듯이, 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 코로나19를 감염의 가장 중요한 감염 차단 경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건데요. 마스크를 쓰는 것만큼이나 마스크를 벗을 때 그리고 버릴 때도 조심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마스크를 우리가 쓸 때도 조심을 하지만 벗을 때 끈을 이용해서 벗는 것이 필요합니다. 끈을 이용해서요. 그렇죠. 마스크 앞을 만지면서 벗게 되면은 만일에 마스크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경우는 그것이 금방 없어지지가 않죠. 네. 그러다 보면 그걸 손으로 만지게 되고, 손으로 만진 것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코나 입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디의 끈을 이용해서 버리도록 하고요. 네. 또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잠깐 또 쓸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봉투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봉투에 넣은 다음에 다시 꺼내서 착용하고, 착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그렇고요. 마스크를 쓰는 건 이제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임이나 직장에서 좀 익숙한 사람들끼리는 안심하고 벗거든요. 이것도 문제이지 않을까요? 네. 지금 감염 경로가 보면 이제 익숙한 분들이 서로 얘기하거나 이제 식사 과정에서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무증상 감염이 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이죠. 네. 40% 이상 된다고 말씀 여러 무증상 번. 감염이요. 그렇죠. 무증상 감염이 가장 많은데, 그것도 특히 20대, 30대인 경우가 가장 증상이 없거나 무증상이 많고요. 또 어떤 여건이 좀 열악한 경제 위생이 열악한 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무증상 감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끼리 식사하거나 그럴 경우 마스크를 벗는 것은, 내가 이분을 감염시킬 수 있구나 하는 음. 그런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 씻기는 어떨까요? 손을 수시로 씻고 또 씻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손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근데 요즘은 손 씻기나 손 소독제 사용도 예전보단 좀 느슨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손 씻기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왜 자주 씻어야 하는 걸까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체에 묻는 경우에 상당 기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택배 상자 같이 종이에는 하루 정도를 최소한 생존할 수 아, 있고요. 그리고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4일 이상 생존한다고 되어 4일 있습니다. 이상이나요?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에서는요? 네네. 지금 엘리베이터의 버튼 보시면 전부 구리가 묻어 있는데요. 네. 구리도 최소한 4시간 이상 생존할 수 있고 공기 중으로도 거의 서너 시간 이상 공기 중에 음,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뭐 휴대폰은 매일 하루에 수십 번을 만지게 되죠. 예. 키보드라든지 카드 이런 것들이 다 바이러스가 묻게 되면은 상당 기간 생존할 수가 있고 음, 과거 물류센터에서도 보시면 키보드라든지 이런 마우스 같은 데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만진 후에는 항상 손 씻기를 자주 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손 씻기를 할 때 그냥 물로 씻는 게 아니라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닦아야 하잖아요. 물로만 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누를 사용해서 씻어야 하는 이유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바이러스는 막에 쌓여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 막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비누가 들어가서 바이러스 막을 흔들어서 파괴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누를 쓸 때 또 잘 이렇게 비벼줘야 되고 30초 이상 씻으란 이유는 그래야지만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누를 써야지만 바이러스 막을 파괴를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손을 되도록 얼굴로 가져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이 부분도 계속 강조하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하는 걸까요?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경로는 코나 입, 눈의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코나 입, 특 눈의 점막이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 가장 감염이 많이 되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입 안에 있는 혀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가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 네. 수용체가 있는데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음. 식사 중에 감염이 가장 많이 되거든요. 아. 우리가 코도 자주 만지지 입도 자주 만지게 되죠. 무의식 중에.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주의해야 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가렵기는 하지만 잘 안 만지게 돼요. 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전 도리어 자주 만지는데 어떤 경우는 마스크를 쓰면 더 만지니까 쓰지 말라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리어 눈이나 코나 입을 만지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리 두기는 어떨까요? 감염 경로나 위험을 생각하면 거리 두기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이 가장 큰 주요 경로라고 말씀을 비말 드렸고 감염. 예. 그렇습니다. 비말은 굉장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보통은 대부분 땅에 떨어집니다. 그것이 한 2m 정도면 큰 비말은 떨어지기 때문에 2m 이상의 거리 두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비말 감염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침방울 비말이 주는 위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고 멀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재채기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말이 6m까지 날아갈 수가 6m까지요? 있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6m를 거리두기 하는 거 대단히 어렵죠. 네.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무의식 중에 재채기를 하거나 우리가 큰 소리로 얘기하거나 기침을 하는 경우는 6m, 8m까지 날아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고 최근에 이 성가대에서 노래를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한 경우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됐죠. 그것이 일반 말할 때보다 훨씬 멀리 비말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함께 식사하는 것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식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일품 요리로 각자의 그릇으로 식사하는 모습도 일상적이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같이 먹는 식사 자리도 많거든요. 조심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감염 위험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식사 자리도 우리가 조금 권고사항으로 모임을 갖지 말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감염이 되는 요인은 이제 아까 말씀 입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 수용체가 많기 때문에 많이 감염이 됩니다. 한 분이 확진자가 식사 도중에 당연히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분이 식사만 조용히 한다면 감염 위험이 적겠죠. 물론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침이나 얘기를 하거나 큰 소리로 외칠 때는 음. 훨씬 바이러스가 많이 날아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가능한 한 이제 1인용으로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꼭 모임이 있다면 가족 모임 정도만 저는 꼭 이런 좀 어려운 상황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요즘 칸막이가 돼 있는 시설들이 많긴 한데요. 식사 중에 마스크를 쓸 수는 없고 또 어쩔 수 없이 벗고 먹기는 하는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좀 자제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학교가 개강을 학교가 애들이 많이 인제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학교 내에서 감염은 거의 없었어요. 음. 그 학생들이 다 학교에서 식사를 했었는데 1인 칸막이에서 식사를 했고 대화를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감염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음식을 시켜 놓고 그때부터 마스크를 벗으세요. 음. 그리고 얘기를 막 합니다. 네. 그러면 감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당에서도 어떤 거리를 좀 충분히 두시고 칸막이를 좀 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칸막이가 있는 식당이 있으면 더 이런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삼밀, 그러니까 밀접, 밀집, 밀폐에 대해서도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밀접, 거리 두기의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 싶은데 거리 두기가 중요한 이후 밀접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밀접하게 있으면 우리가 숨을 쉴 때도 얘기를 하면 침방울이 그대로 나가죠. 바이러스가 나가고 우리가 담배 연기로도 바이러스가 나갑니다. 그 말은 호흡을 통해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숨만 쉬어도 옆에 있는 분한테 감염이 되겠죠. 호흡을 통해서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 밀집은 어떨까요? 되도록 사람 많은 것은 피하라는 의미인데 밀집해 있는 상황이 왜 얼마나 위험한지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접하게 옆에 붙어 있는데 밀집도까지 높다면은 한 명을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수십 수백 명을 감염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자는 이유도 우리가 비말 감염 자체가 사실은 제일 주 요인이죠. 공기 중 감염보다. 그렇기 때문에 밀집도가 낮아지면은 당연히 비말에 의한 감염 그런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밀폐된 공간, 그러니까 실내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부분들도 살펴주세요. 밀폐된 공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학교라든지 영화관 그리고 뭐 쇼핑몰 같이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있는 경우에 지금 여름인 경우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에어컨을 쓰니까 이 에어컨은 비말 감염을 뿐 아니라 이 공기 중에 에어로졸을 얘가 날아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6m, 8m까지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페나 식당 그다음에 뭐 학교 이런 곳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 이내에 꼭 환기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런 대중 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네, 뭐 밀접, 밀집, 밀폐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는데 침방울이 그렇게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밖에서는 쓰다가 실내에 들어오는 순간 마스크를 벗는 일이 많은데 이것도 삼가야 하는 부분인 거죠. 네. 습관적으로 밖에서는 쓰는데 실내에 들어오는 벗는 경우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밖에서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으셔도 돼요. 옆에 사람이 가까이 있지 않다면. 그런데 실내에 들어오는 경우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실내는 밀폐된 공간이고 네. 그중에 누군가가 확진자가 기침을 하거나 호흡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조금 잘 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밖보다는 사실 실내에서 더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계셔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 안경 거리처럼 마스크 거리가 인기일 정도로 마스크를 벗어서 이제 책상이나 식탁 위에 두지 않고 가슴 아래로 걸어두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손이 많이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한데 아예 쓰지 않고 목걸이처럼 걸어만 두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잠깐 식사할 때만 벗어둔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목걸이처럼 걸어 두고 "나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런 네. 그런 걸 보여주시는 의미밖에는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그 목걸이 안경걸이처럼 마스크 걸이를 하는 경우는 아이들이 혹시 마스크를 잃어버릴까 봐 어머님들이 주로 해 주셨던 걸 알고 있는데 네. 사실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마스크 걸이처럼 이렇게 가슴에 걸어 두게 되면
그 마스크 자체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쪽으로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이 바이러스 같은 것이 공기 중에 있다면 묻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스크를 만지지 않도록 조심을 또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겁니다. 방역 수칙, 의료진으로서 국민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부분일 텐데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마스크 착용을 하면 대규모 교회에서도 감염된 사례가 없었고요. 우리나라의 방역의 가장 기본이 지금 마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스크 착용은 언제 어디서든 꼭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저는 엘리베이터, 화장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없을 때 마스크를 습관적으로 벗는 경우가 아, 많습니다.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이요? 네. 아, 하지만 그런 곳에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화장실에 있던 분이 확진자였다면은 음, 뒤에 타신 분은 감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네. 사례가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곳에서 꼭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같이 이렇게 방역 수칙이 조금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식당에 갈 때는 좀 사람이 없을 때 가시거나, 아니면 배달이나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따로 식사를 하거나, 또 커피나 음료를 주문할 때도 그냥 카페나 그런 데서 좀 계시기보다는 네. 가지고 나와서 드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손위생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수시로 물건을 만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잘 손위생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잘 지켜주셨으면 하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천은미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